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쓰림이나 복통이나 아니면은 대변 쪽에 설사기나 변비기나 아니면 화장실을 급박하게 배변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급박하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지 아니면 오심이나 구토나 등등 정말 다양하게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소화기의 문제를 초래하는 질환 또한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도부터 내려가자면 식도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도 있고, 위장 쪽에는 위염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대장 쪽에도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담낭 이자에서는 소화 효소의 문제가 있거나 등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진료에 따라서 감별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식사했으니까 노곤하다,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눕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소화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워있으면은 안 그래도 소화기 움직여야 되는데 더 정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깔아지고 그러니까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소화기가 더 일을 못하게 되고 소화를 못하게 되니까 그 소화기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도 훨씬 감소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 피로감도 많이 쌓이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잘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부 마사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마사지. 보통 이제 복부 쪽에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은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소화기가 약해지고 그런 순환 불량 때문에 이제 소화기가 일을 해주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복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복부 쪽에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긴장된 걸 풀어주기 위한 따뜻한 핫팩 같은 거를 대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가 긴장이 돼서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소화기의 소화불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순환이 불량해서 복부 쪽에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긴장들을 풀어주게 되면 소화기를 좀 더 원활하게 길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폼롤러로 척추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척추가 있으면은 척추 양쪽으로 척추 기립근, 다혈근, 심부 쪽으로 다혈근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척추 주변 근육들이 뭉치게 돼서 그쪽이 신경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신경 중에서 복부 쪽으로 나오는 신경들이 압박이 되게 되면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기의 문제를 이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쪽 척추 주변에서 나오는 신경들의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척추 주변 근육을 폼롤러로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흉부 쪽에 바로 뒤편에 있는 척추 근육들, 그쪽을 주로 풀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했을 때 제가 체했어요. 체해서 속이 막힌 느낌 나요. 그때 이제 척추 주변 근육들을 눌러보면 하고 아프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줘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사 습관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소화 기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식사가 완전히 밀가루에다 기름진 거에다 차가운 거에다가 완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먹게 된다면 당연히 소화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제를 해주고 섬유질 같은 것들을 먹어주면 좋은데, 섬유질은 이제 대장에 있는 대장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을 더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사 습관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좋고, 보통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냉한 사람이 있는데, 소화기가 냉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과일을 먹는 것조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차가운 성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냉한 사람은 과일조차도 먹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집중적으로 좀 더 다뤄야 될 주제에 해당하고 어쨌든 대략적으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그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 다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소화제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소화제는 강제로 위장관 계통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매번 소화제를 매일매일 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위장이 움직일 그 여력이 안 되는데 강제로 돌리니까 몸에 힘을 많이 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주지만은 이게 내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여기에 그런 힘들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는 적극적으로 내가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소화 기능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께서 생활습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을 해보시면서 소화 기능을 좀 더 늘려나가면서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소화가 잘 되어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 활동을 잘 하게 되면 더더욱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을 잘 쓸 수 있으니까 그 소화 기능도 더 증진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안 되면 이제 먹는 것도 소화가 흡수가 안 되고 그렇고 설사를 하면서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점점 더 몸이 깔아지게 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무기력해지고 그거에 따라 먹는 것도 더 적게 먹게 되고 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잘 가져주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